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영상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영상들이 쌓이다 보니 많은 저장 용량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맥은 내장 SSD의 용량을 추가로 확장할 수 없고 SSD 용량 확장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장 SSD 등의 저장 매체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텐데요. 제가 외장 SSD, 외장 하드, NAS 등 이런저런 방법들을 사용해 보면서 느낀 시행착오들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저장 매체죠. 대부분은 USB 3.1 규격의 전송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장점은 작고 가볍고 속도도 빠르고 물리적인 고장이 날 우려도 덜합니다. 단점은 가격이 비싸고 USB 규격이나 제조사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구매하기 전에 꼭 제품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나 M1 맥 시리즈들이 유독 외장 SSD 속도를 제대로 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맥 사용자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USB 3.1 버전의 SSD는 삼성 T7 1TB, 샌디스크 익스트림 포터블 2TB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미 2년이 다 된 제품들입니다. 삼성 제품은 T5, T7, T7 터치, T7 실드 등이 있는데 T5는 스펙상 읽기 쓰기 속도가 500MB/s, T7은 1000MB/s로 차이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라 열 방출에 있어서 용이한 면이 있으나 맥북처럼 같은 메탈 소재와 함께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는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파우치에 넣고 휴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엔 T7 실드라고 방수 방진에 특화된 고무로 감싼 모델도 출시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T7의 읽기 쓰기 속도는 맥 스튜디오 기준으로 스펙보다는 조금 떨어지게 나옵니다. 샌디스크의 경우 익스트림 포터블이 있고 익스트림 프로 포터블이 있는데 모델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현재 유통되는 제품 기준으로 익스트림은 260, 261, 익스트림 프로는 280, 281이 있습니다. 뒤에 1이 붙은 모델이 최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60은 최대 일기쓰기 500MB/s, 261, 280은 1000MB/s, 최근에 나온 281은 2000MB/s로 일기쓰기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도 비싸고요. 샌디스크 제품은 생활방수도 지원하고 우레탄과 같이 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어 보관이나 이동에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점이 좋았어요. 제 제품은 이 60 모델이기 때문에 속도가 500MB/s 미만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썬더볼트 SSD입니다. NVMe M.2 SSD를 끼워서 사용하는 방식의 인클로저이고 오리코 제품입니다. 여기에 하이닉스 P31 골드 2TB 제품을 끼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M1 맥에서 외장 SSD들이 대체적으로 속도가 규격만큼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속도가 그나마 잘 나온 편에 속합니다. 이게 인클로저와 NVMe SSD의 조합에 따라서 속도가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있다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빨리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이널 컷 프로젝트 수준으로는 샌디스크 익스트림 포터블에 500MB/s의 SSD도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 컬러 그레이딩이나 이펙트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버거워지긴 합니다. 당연히 빠르면 좋겠지만 예산에 따라서는 속도보다는 용량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외에도 웨디 제품이나 마이크론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꼭 살 때 같이 있는 걸 끼우거나 USB 3.1 이상을 지원하는 케이블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큰 용량을 저렴하게 사용하는 외장 매체입니다. 1TB 기준 8만원이 채 안 하거든요. 물리적인 하드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외장 SSD보다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외부 충격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보다는 프로젝트 파일들을 저장해 놓는 백업용으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점은 속도가 느리고 하드디스크가 돌아가는 소음이 있습니다. 이런 외장 하드디스크는 대부분 이런 형태의 USB A2 마이크로 B타입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맥북에서 쓰려면 C타입 젠더를 또 연결해야 됩니다. 저는 맥 스튜디오에 물려서 파티션을 나눴습니다. 반은 아이메이징으로 아이폰 백업용, 반은 타임머신으로 맥 백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스는 무선으로 연결되는 개인용 서버 저장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 슬롯이 있어서 확장성도 좋고 레이드로 묶어서 안정성이나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고 다른 PC, 스마트폰에서도 접속해서 데이터를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놀로지 나스 218 플러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비싼 나스용 하드디스크까지는 쓰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하드디스크는 조금 더 저렴한 일반용 하드디스크를 넣었습니다. 맥에서 파이널 컷 프로젝트를 불러올 수 있게 SMB 설정도 해주고 저의 환경에 맞는 최선의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속도로는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원하는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더 비싼 나스용 하드, 고가의 10GB 이더넷 카드 등 결국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어도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맥, 윈도우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스와 같은 서버에 프로젝트를 두고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 대의 맥으로 집에서만 파이널 컷 작업을 하니까 정작 저에게는 나스가 좀 오버스펙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스도 소음이 꽤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소음뿐 아니라 나스의 팬 소음, 어댑터의 고주파음 등 조용한 방에서 사용하기엔 그 소음이 은근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팬이 흡기로 배치되어 있어서 먼지를 엄청 먹습니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장 장치입니다. 4개의 하드디스크를 꽂을 수 있는 썬더볼트 하드베이를 맥 스튜디오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OWC 썬더베이 4라는 제품입니다. 썬더볼트 3를 지원하지만 썬더볼트가 자랑하는 빠른 속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 외장 하드와 비슷하거나 약간 빠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이 제품을 골랐냐? 4베이를 지원하는 브랜드 제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검색하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신뢰도가 있는 글로벌 브랜드들은 많이 없고 4베이는 특히 나스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브랜드 제품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완성도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OWC 썬더볼트 제품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USB 3.1 버전의 제품도 썬더볼트 제품이나 읽기 쓰기 속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썬더볼트 3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하드디스크의 속도가 그만큼을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후면에 하나 더 있는 썬더볼트 포트를 활용해 데이지 체인으로 다른 썬더볼트 액세서리들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습니다. 시놀로지 나스도 하드웨어적으로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사용하면서 은근히 팬소음도 있고 어댑터에서 고주파음도 좀 있었어요. OWC 제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바디와 어댑터 없이 AC 케이블만 꽂으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완성도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나스용 하드인 HDST 14TB 2개를 연결했습니다. 레이드로 묶기 위해서는 최소 3개 이상의 하드디스크가 더 적절할 것 같아서 레이드로 묶지는 않았고 각각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읽기 쓰기 속도를 체크를 해보니 얼마나 데이터를 저장해 뒀냐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꽤 났습니다. 14TB를 거의 꽉 채운 하드의 속도는 100MB/s 초반 수준이었으나 2TB 정도만 사용한 하드는 200MB/s 수준으로 나스보다 빨랐고 하드디스크 치고는 꽤나 괜찮은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치명적인 단점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팬 소음이 진짜 큽니다. 팬 속을 조절하는 기능도 없어요. 썬더볼트 하드베이는 썬더볼트 케이블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PC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드 소음, 팬 소음까지 합쳐져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제품이 출시된 지는 꽤 된 제품인데 최근 제품은 썬더볼트 3 케이블 대신 썬더볼트 4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최근 규격의 케이블을 넣어준 것은 너무 좋은데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책상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 두기 위해 2m의 썬더볼트 4 케이블을 따로 주문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음 팬인 녹투와 92mm 팬도 함께 주문을 했어요. 책상 밑으로 옮기고 팬 교체를 하면서 소음을 줄이기는 했는데 뭔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엄청 추천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썬더볼트 SSD는 맥에서 가성비가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USB-C 3.1 규격의 1000MB/s 정도의 외장 SSD 정도면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커지는 만큼 가격이 비싸지긴 하지만 같은 제조사의 SSD더라도 용량이 조금 더 큰 제품이 속도가 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작은 용량의 SSD 여러 개보다는 큰 용량의 SSD 한 개를 더 추천드립니다. 외장 하드의 경우 나스를 선택할 것이라면 4배 이상의 슬롯이 있는 제품이 확장성이나 속도 면에서도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나스까지 안 가고 그냥 거치형 외장 하드를 쓰실 거라면 2베이 USB 3.1 규격의 시게이트 라시와 같은 제품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가형 하드베이들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맥을 작업용으로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외장 저장 장치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차라리 처음부터 용량을 조금 더 높여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정말 속도의 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